올해 식품 가격 인상 2만 품목이 넘어간다. 식품 중에 2만 개가 올라갔으면 안 올라간 게 없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가계의 부담을 어떻게 느낍니까? 엄청나게 느낀다. 81.6%. 어느 정도 느낀다. 17.7%. 별로 안 느껴요. 0.8% 부자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서민들은 어떻게 식비를 절약하고 있을까라는 내용인데, 요새 일본에서 TV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 뭐 중국이랑 갈등, 그 다음에 곰 얘기, 그리고 나오는 게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서민 생활이 직격탄이다. 이번 달에 일본의 뭐 식품업체 어디가 가격을 얼마로 올렸다. 그리고 어디는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에 양을 줄였다. 이런 게 이제 뉴스에서 항상 나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 어느 가정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약해서 많은 이 대가족을 배부르게 먹이고 있다. 저 엄마 살림 잘하네. 이런 게 TV 나와요.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있는 콘텐츠인데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너무 낭비를 하고 있어. 좀 더 절약을 해야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절약을 좀 강요하는 콘텐츠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어떤 상황이고 요즘 일본에서 어떤 절약 트렌드가 있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 니케이네요. 소비자 물가지수 10월달 3% 상승, 2개월 연속 성장 확대. 그런 상황인데 아사히가 보도했네요. 일본 사람들의 실질임금 1.4% 감소, 9개월 연속 감소다. 일본 사람들의 월급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즉 내가 받는 월급보다 물가가 더 오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몇 개월 연속으로 가난해지고 있어요? 9개월 연속으로 가난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몇 년 동안 계속 그렇죠. 보너스 나올 때만 조금 올라갔다가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끔 보조금 뿌릴 그거, 때 예. 이거 이제 올라가는데 그 외에는 뭐 내려갔다가 있잖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마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뉴스에서도 막 나옵니다. 올해 식품 가격 인상 2년 만에 2만 품목이 넘어간다. 다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식품 중에 2만 개가 올라갔으면 안 올라간 게 없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년 봄에 걸쳐서 가격 인상 러시가 계속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뭐 닭고기가 12.3%, 케이크 7%, 이거 32.5% 오른 거죠. 이거 뭐예요? 초콜릿이요. 왜 초콜릿이 올라요? 엔저, 카카오를 수입해야 돼.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그럼 올라가는 겁니다. 엔저의 영향이 지금 뭐 각종 분야에서 다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조사를 하죠. 자, 전국에 1053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인상 80%, 여기 1000명 이상 사람들 중에 80%가 가계의 부담을 실감하고 있다.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가계의 부담을 어떻게 느낍니까? 엄청나게 느낀다. 81.6%. 어느 정도 느낀다. 17.7%. 별로 안 느껴요. 0.8% 부자들. 난 돈 많으니까 이게 오른 거야. 근데 사실상 이러면 99.2%가 물가 상승 실감하면서 지금 뭡니까?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부담돼요, 여러분? 예, 물어보는 거예요. 식비가 제일 부담이 돼.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부담이 돼요? 쌀 밑자가 보이네요. 그렇죠. 쌀 가격이 미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박간의 방송에서 정말 자주 나오죠? 일본의 이 쌀 가격 데이터. 아직도 쌀 가격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쌀 가격 2015년 11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5kg당 4,459엔. 우리나라 돈 4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비싼 데는 5kg당 5만 원이 넘어가는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아껴야 된다. 이제 절약을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의식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비에 대해 더 민감하냐면은 요 최근에 일본이 이 상황이거든요. 올해 2월달 기사네요. 니케이입니다. 식량 가격, 식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엔겔 지수죠. 43년 만에 최고 수준. 가계의 본인 소득 대비 식비 지출 있잖아요. 이게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크게 식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식비를 아낄 수 있을까를 딱 고민하는 거예요. 일단 외식은 안 돼. 외식은 아예 여러분 뭡니까?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라면 사. 어디서 지 회전 초밥 어디서 지 그런 거 안 돼.
일단 집에서 해 먹어야 돼. 근데 집에서 해 먹으면은 다 싸게 먹는 거라 생각하는 당신. 그건 바로 뭡니까? 일본에서 아마추어적인 생각인 거예요. 일본은 절약 레시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네. 그냥 집에서 해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절약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해 먹지 않으면은 그거는 당신이 절약했다라는 것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100만 부 팔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요리 연구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책을 보면은 이 안에 600개의 딱 반찬이 있으니까 이거는 빠르고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이런 알려주는 책. 이런 것만이냐? 이거 최신 책이네요. 11월 10일에 나온답니다. 절약 베스트 레시피 262. 아까 이거 600개 너무 많았잖아요. 그거 언제 다 해? 압축했습니다. 262개의 레시피 책. 이거는 일품입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혼을 담아가지고 절약의 혼을 넣은 거예요. 좋네요. 베스트 레시피. 베스트 레시피. 아, 이거 좀 약해. 왜?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절약되는지 모르겠어. 실제로 내가 외식을 한다라 아니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평소 해 먹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모르겠어. 수치상으로 객관적이지가 않아. 그런 당신을 위해서. 이건 일본의 관리 영양사가 진심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절약에 대해서. 300엔으로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드는 밥. 한 끼 3,000원. 영양 관리사니까 뭐가 중요했어요. 부족한 영양소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약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우동만 삶아 먹는다든지 야끼소바, 면식대. 그러면 여러분 건강 나빠지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완벽한 영양소까지 합쳐서 이런 거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사람 느껴요. 한 끼 300엔. 비싸지 않나? 또 그런 당신을 위해서 1인분당 100엔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염가 레시피 195선. 우리한테 1,000원이 안 돼. 이걸 195개 탁 내는 거야, 또 이런. 그러니까 이거 한 끼 100엔 이하. 한 끼 100엔 이하. 표시에 있는 거 대단하네. 한 끼 78엔. 67엔, 98엔. 얘를 딱 나오고. 이것도 이제 야채 그람당 얼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에 뭐 제가 보여준 책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일본 아마존에서 제가 절약 레시피로 검색한 거예요. 이것도 대단하네. 프리미엄 100엔 반장. 그러니까 100엔짜리 반찬, 1,000원이 안 되는 반찬 하면은 보잘것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프리미엄입니다. 엄청 잘 팔려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 유명 유튜버들이 뭐 말하는 레시피부터 이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많습니다. 이것도 많이 경쟁하고 있네요. 이거 일주일 동안 5,000엔. 그렇죠. 아까 위에 일주일 동안 3,500엔. 그렇죠. 가격으로 싸우고 있네요. 트렌드가 뭐냐면은 명확한 가격을 알려줘야 돼요. 왜? 주부들은 생활비로 생활을 하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정해주고 이대로 사오세요. 만드세요. 그럼 오케이란 말이야.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아니 이게 레시피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는 지역마다 가는 슈퍼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식재료 사는 것부터 다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게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은 카크야스 스ーパ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렴한 슈퍼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있습니다. 슈퍼도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있어요. 그런 슈퍼에 가서 사세요. 혹은 일본의 업무 슈퍼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음식점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들, 식자재 마트 있잖아요. 이 식자재 마트에서 대량으로 사서 쓰세요. 아니면은 조금은 부르주아가 되고 싶어. 코스트코 가서 대량으로 산 거 소분해서 쓰세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먼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레시피 책을 사기 전에 코스트코 가서 이런 걸 사와야 됩니다. 라는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통상 얼만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걸 소분해서 쓰면 얼마 남겠네. 아니면 아까 이거 업무 슈퍼 가가지고 절약인데 대만족 치즈 나폴리탄 간단하게 만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보면서 가서 사오란 말이에요. 연결돼 있어요. 이 테크트리를 루트를 따라가면은 삐빅 당신은 정확하게 절약을 한 밥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정답에 가까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약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는 항상 관심이 가는 주제거든요. 그렇죠. 예전부터. 그러니까 일본은 여러분 항상 꾸준히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거 들고 오는데 절약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사 같은 거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달에 24만 엔으로 사는 절약 주부가 진심으로 그만둬서 좋았다는 낭비적인 지출 5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런 거를
절약하니까 정말 좋았다.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일본에서 나름 히트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 이게 뭐겠어? 달달한 거 사지 말란 말이에요. 달달한 거 사치야. 흔히 말하는 집에 있는 재료로 슈퍼에 있는 요거트 아니면 슈퍼에 있는 푸딩 이런 걸 집에서 싼 가격으로 만들어서 하는 영상 레시피가 일본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떡상 컨텐츠입니다. 누가 절약을 잘하냐 경쟁이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이게 일본에서 약간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10월 달에 슈퍼에 판매액이 2.7% 증가했다. 아니 슈퍼 판매액이 증가하면은 우선 이거 일본 사람들이 장을 많이 봐서 물건 많이 사간단 말 아니에요? 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소비자 물가가 3%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슈퍼의 매출이 2.7%밖에 안 늘어났어요. 물건 가격이 비싸니까 슈퍼 매출적으로는 많이 팔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안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서도 지금 일본 사람들이 절약 지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본도 나름 선진국인데 맨날 첫날 저 절약을 누가 절약을 잘하냐? 너는 한 끼에 그렇게 돈 많이 써서 나는 한 끼에 1,000원밖에 안 썼다. 왜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할까라고 느끼잖아요. 절약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니까. 이걸 이상하다고 못 느끼니까. 절약은 미덕이니까. 그러네, 뭐 옛날부터 그런 콘텐츠 있고 그렇죠.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의문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상한 게 있잖아요. 뭐가 이상한 겁니까? 엔저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외국인을 몰아내주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엔저를 하겠다는데 엔저를 누가 막습니까? 엔저는 해야지. 그러면 난 뭐 해야 돼? 1,000원짜리 반찬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여기서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데. 그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근본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절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일본이 그 자연재해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진이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시간에 도망치는 게 낫잖아. 쓰나미는 저 쓰나미가 오고 있네. 쓰나미가 왜 왔지? 라고 생각할 시간에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죽어요. 도망가야 돼. 결과에 대해서. 항상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 비싸. 이게 왜 올라갔을까 생각할 시간에 내가 그걸 대처하는 방법, 절약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플러스 이런 미디어 같은 데서도 이거를 좀 종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절약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요즘 점점 더 사람들이 누가 더 나쁘게 말하면은 가난하게 사냐. 나 이렇게 가난한데도 먹고 삽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지금 일본 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트렌드. 물가가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지. 내가 절약을 해야지. 라는 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바카이 방송에서 일본 사람들 절약 얘기를 제가 자주 주고 오는 편인데 이게 매년 약간 좀 뭡니까? 있잖아. 저런 책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점점 과도한 절약을 강요하는 게 나와요. 왜? 몇 년 전에 나온 책에는 예를 들어서 한 끼당 5,000원이었어, 우리나라도. 근데 그걸로는 사람들이 이제 안 돼. 그럼 한 끼당 3,000원이 등장을 해. 2,000원이 등장을 해. 지금 한 끼당 1,000원까지 왔어요. 이러다가 한 끼당 500원까지 갑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저런 절약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다 같이 헤쳐나갑시다예요. 헤쳐나가려면은 우리가 다 같이 절약함으로써 이걸 견디면 되잖아. 일본도 SNS를 보면 있잖아요. 투자하자라든지 그리고 비싼 거 샀다라든지 그런 거 많이 보이는데 오늘 얘기한 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사실상 일본 사람들의 선택 그런 느낌이네요. 그 많은 분들은 절약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책도 팔리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그런 절약 방법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을 때 하는 절약은 그래도 검소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익이 있는데도 저렇게 검소하게 지내네 라고 느끼는데 이게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절약을 하면은 이건 그거대로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돈을 늘릴 생각, 자산을 늘린다든지
뭔가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이 가야 되는데 그냥 항상 늘 주어진 대로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강요시키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보고 있으면 과거랑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말했잖아. 나는 집에서 한 끼당 1,000원짜리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은 일본말을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긴자에서 칼질을 하고 있어. 스테이크 집에서. 백화점 1층에서 막 디저트를 사가. 나는 집에서 내가 푸딩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생크림 케이크를 막 사가고 어린 아이들도 막 아이스크림 먹고 명품점에 줄 서 있고 막 그래. 짜증 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외국인 혐오까지 이어지는 이게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걸 받아들이지만은 불만이 없진 않아요, 여러분. 절약에 대해서. 그렇죠. 불만이 있지만은 그걸 표현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절약하는 것 뿐이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면은 표현을 한다는 건데 그게 지금 일본의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고 있는 게 이 극도한 절약 문화랑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